사망 후에도 멈추지 않는 클릭 장사, 고 김세론과 사이버레커의 진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또 한 번 충격의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유명 배우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의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싼 사이버레커 현상이 드러나며 그 잔혹한 실체가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김세론의 안타까운 사건을 시작으로 사이버레커들이 벌이고 있는 클릭 장사의 이면과 그들이 어떻게 죽음조차 상품화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김세론이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과 SNS상에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자극적인 영상과 왜곡된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때 수많은 팬들이 그의 연기에 열광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지금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상업적 재해석 대상이 되어버렸다. 유명 유튜버들과 일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단 몇 개의 영상만으로도 수많은 기사와 클릭 수를 만들어내며 민감한 사건을 잔혹한 콘텐츠로 전락시켰다. 현장에서 포착된 화면은 충격적이다. 한 유튜버는 카메라 앞에서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듯 김세론의 마지막 순간을 과감하게 재현한 영상 클립을 연달아 공개했다. 그 영상은 극적인 음악과 함께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자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 영상들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하나의 충격적인 쇼로 변모했다. 특히 이러한 영상들은 단순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언론 매체에서도 수많은 파생 기사가 연달아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낳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사이버레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낸 어두운 이면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민규, 이훈기, 조인철 등 국회의원들은 사이버레커 근절을 위한 특별 토론회를 열어 전통 언론과 디지털 미디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의 유현재 교수는 이전에는 사건이 잊혀지기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비극이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유튜브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죽음의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언론과 달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실제 법정 공방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충격적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변호사는 김세론 사건과 관련된 단 4개의 유튜브 방송만으로 기존 언론이 1000개 이상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생명과 비극을 상품화하는 어두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유통 속도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사람의 비극은 순식간에 클릭 장사라는 치명적인 상품으로 전락하고 소비자들은 그 충격적인 영상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떼지 못한다. 카메라 렌즈에 담긴 찰나의 순간들이 반복 재생되며 시청자들은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심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시대의 언론 규제와 정보통신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전통적 방송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사이버레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참고한 사이버레커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규제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영상 속에서 강렬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뉴스 소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깊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비즈니스 모델과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한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논의는 결국 우리의 문화와 법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김세론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가족의 소망은 결국 사회 전체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시 체계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클릭 장사라는 잔혹한 현실과 그것을 둘러싼 사이버레커의 진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자극할 이슈로 남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규제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 개인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윤리적, 법적 문제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눈과 귀로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더 공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최근 김세론 사건을 둘러싼 사이버레커 현상이 국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은 한 개인의 비극이 디지털 미디어 상위 충격적 클릭 장사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전 세계 미디어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신문은 사이버레커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한 개인의 사망조차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상징하는 듯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요 방송사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정보 소비자들은 사실과 왜곡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전통 언론과의 근본적인 차별점을 지적했다. 독일의 한 언론은 디지털 미디어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클릭 장사라는 범죄적 행태는 새로운 사회적 재앙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유명인의 비극이 단순한 뉴스 소재를 넘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실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규제에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인 언론 논쟁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의 미디어 규제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 평론가는 사이버레커의 충격적 사례는 미디어의 자유와 윤리 사이의 경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를 촉구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플랫폼 제공자들은 보다 엄격한 내부 규제와 자율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시아권 주요 언론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미디어가 전통적 언론의 규제를 벗어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선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각국 정부의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김세론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사이버레커의 실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가 앞으로 각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